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1월 물가 지표를 앞두고 4분기 GDP 성장률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PC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고, 이날 나온 미국의 4분기 GDP는 전년 대비 연율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시장의 예상치와 앞서 발표된 속보치 3.3%를 밑도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3.9%에서 4분기 3.2%로 서서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3%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오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2.4%, 근원 PC는 2.8% 오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러한 수치는 12월 2.6%, 2.9%보단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이 정도로는 페드가 더 큰 확신을 얻기에는 힘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월 PC 데이터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증시는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3월 8일과 2월 CPI가 나오는 3월 10일 혹은 엔비디아의 GTC가 열리는 3월 18일까지 이러한 행보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죠. 이어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 79를 찍으며 극도의 탐욕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에 개인적인 투자 방침으론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 됐을 때 특별히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러한 과열에서 조금 벗어나 주식시장이 다시 침착해진다면 좋은 주식들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금리 환경의 대체 자산으로 부각됐던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해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비트코인 ETF의 승인 이후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데다 다가오는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 기대감에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그 이후 잠시 조정을 거쳐 이제는 6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덩달아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이른바 반감기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관련주인 코인베이스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주가는 모두 4% 이상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무려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한편 지금 증시는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주식 사이에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이들의 차이는 결국 AI 수익성이라 AI로 돈을 벌기 시작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엔비디아와 아마존과 같은 기업은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아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AI 관련 수풍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기술주의 2024년 주당 순이익 성장 예측은 전년 대비 16%에서 현재는 18% 증가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업종이 AI 수요 증가 사이클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전히 AI 수요가 견고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런 AI 물결을 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이날 1.32% 하락해 주가는 776달러로 마감했고, 주요 기관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할 것이란 전망은 인공지능 열풍과 맞닿아 있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 수요는 여전히 폭증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풍기 현상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에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이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는 엔비디아는 그만큼 경영 실적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문제는 주가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년 새 3배 넘게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이 있었고, 최근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는 1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한편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곤 있지만 엔비디아 역시 크게 조정을 받은 선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엔비디아는 2021년 11월 330달러를 넘었지만 이듬해 10월 108달러를 찍어
주가는 반토막이 아닌 세토막이 났고, 이러한 배경에는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주가는 급락했고, 덩달아 중국으로의 수출까지 막히면서 주가는 연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은 들지만, 이러한 조정은 엔비디아의 단기 조정으로 그칠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는 엔비디아는 2022년 이후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230%로 매그니피센트 7 기업 가운데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1.16% 상승하면서 주가는 202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가 이날 소폭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머스크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내년에는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이에 테슬라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저가 보급형 모델2라는 지적 속에서도 머스크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는 고급 스포츠카 개발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신의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아 로드스터 디자인 설계를 마쳤다면서 올해 말에는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밝혔고, 이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17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바닥을 다진 이후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이날 0.66% 하락해 이날은 181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여전히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한편 순다의 피차이 구글 CEO는 최근 발생한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 오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이에 피차이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 오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편견을 드러냈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주가 역시 연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실수로 구글 AI가 신뢰할 수 없는 소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경쟁 업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고 있는데, 덩달아 구글의 주가는 지난 1월 30일 4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 주가는 무려 7% 이상 하락했고, 그 이후 잠시 반등은 했지만 다시 인공지능 관련 이슈로 인해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어 식물 기반 육류 회사의 비욘드미트는 4분기 매출이 7,37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날 주가는 무려 30% 이상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 소매 업체 어드밴스 오토 파츠 역시 낙관적인 연간 지침을 공개한 이후 이날은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데이터액 관련 회사인 범블은 4분기 예상치를 하회하는 손실을 기록한 이후 이날 주가는 무려 1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중국 인터넷 회사인 바이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은 8% 이상 하락했고, 보험 관련 회사인 레모네이드 역시 실망스러운 1분기 지침과 향후 가이던스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무려 27% 이상 급락을 했는데, 반면 태양광 제조업체인 퍼스트 솔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밝힌 이후 이날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